잠들지 못하는 밤, 역사 속으로의 시간여행, 역사 읽어주는 여자입니다. 오늘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대표적 영웅인 테세우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테세우스는 아테네가 굉장히 사랑했던 영웅이에요. 아테네가 위치해 있는 아티카 지방은 신화가 약한 편이어서 테세우스 전설을 빼고는 이렇다 할 영웅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따라서 테세우스 신화는 아테네인의 자긍심을 북돋아주는 대표적 신화입니다. 아테네에서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테세우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아테네인들은 테세우스를 미화하기 시작했어요. 신화 속에서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으로 등장하고요. 아테네의 민주정마저도 테세우스가 시작했다고 했으니까요. 물론 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화 속에서 과연 어떻게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민주정을 실시하게 됐는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기로 해요. 테세우스는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의 아들이었지만 어린 시절은 그의 어머니 고향인 그리스 남부의 트로이젠에서 지냈습니다.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가 태어나기 전에 아테네로 돌아갔는데 아테네로 출발하기 전 아내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는 먼저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칼 한 자루와 신발을 넣었고요. 그 위를 큰 바위로 막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 그 아이가 바위를 치우고 그 아래에 있는 물건을 꺼낼 수 있을 만큼 성장하면 이 증표를 지니고 아테네로 오게 하세요. 실제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아들인 테세우스는 굉장히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를 바위로 데려가 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테세우스는 가뿐히 바위를 들어 올리고 아테네로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 외할아버지는 아테네로 가려는 테세우스를 위해서 배를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테세우스는 이 배를 거절했어요. 해로를 통한 모험은 안전하고 수월했기 때문이죠. 테세우스는 가능한 한 빨리 영웅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고 아테네로의 여정 속에서 많은 모험을 경험함으로써 이를 빨리 이루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특히 그와는 사촌지간이자 당시에 이미 영웅으로 유명했던 헤라클레스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것이죠. 실제로 아테네로 가는 길은 정말 멀고도 험난했습니다. 수많은 강도들과 악당들을 마주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프로크루스테스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철제 침대에 눕히고 침대보다 키가 작으면 억지로 잡아늘려 죽이고 키가 크면 긴 부분만큼 잘라내서 죽였던 악당이에요. 이를 테세우스는 프로크루스테스가 사람을 죽였던 방식 그대로 되갚아 주었습니다. 이렇듯 차근차근 자신의 명성을 쌓아나갔고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테세우스는 이미 그리스의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이때까지 아테네의 왕 아이게우스는 테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에 오히려 테세우스를 경계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제치고 인기를 얻은 테세우스를 왕으로 초대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러한 두려움으로 왕은 테세우스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그를 연회에 초청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 계획은 당시 메데이아가 꾸며낸 것이었죠. 메데이아는 독을 든 잔을 테세우스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는 자신이 아이게우스의 아들임을 빨리 알리고 싶은 마음에 바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 검을 본 아이게우스 왕은 테세우스가 자신의 아들임을 한눈에 알아차렸고 곧바로 이 사실을 온 나라에 선포했어요. 그런데
테세우스가 왕의 상속자가 된 아테네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가 아테네로 도착하기 몇 해 전 크레타 미노스 왕의 아들인 안드로게오스가 아테네를 방문했는데 그때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에 분노한 미노스 왕이 아테네를 침략했어요. 이 침략 이후로 아테네는 크레타로 9년마다 7명의 소년과 7명의 소녀를 곡물로 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년과 소녀들은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이었을까요? 바로 크레타의 라비린토스, 즉 미궁 속에 갇혀있는 미노타우로스의 곡물이 되는 것이었어요. 미노스 왕과 미노타우로스에 대한 이야기가 더욱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이전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곡물이 된 소년과 소녀들은 결국 이 미노타우로스에 의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운명을 가졌던 것이죠. 테세우스가 아테네에 도착했던 해가 바로 이 곡물을 바쳐야 했던 해였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테세우스는 자신도 크레타로 가겠다고 자처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만일 자신이 성공을 한다면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돌아오는 배에 검은 돛을 흰 돛으로 바꿔서 달고 오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테네의 어린 희생양들은 크레타에 도착하여 미궁으로 가는 길에 크레타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미노스의 딸이었던 크레타 공주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어 사랑에 빠진 아리아드네는 자신이 사랑하는 테세우스가 결국 죽을 운명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궁을 만든 다이달로스에게 가서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리고 테세우스에게 자신을 데리고 아테네로 돌아가 결혼할 것을 약속한다면 미궁을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테세우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아리아드네는 테세우스에게 미궁을 빠져나올 방법을 알려줍니다. 미궁에 들어갈 때 실뭉치 한쪽 끝을 잡고 들어가서 실타래를 계속 풀면서 들어가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올 때는 다시 그 실을 타고 돌아오면 된다고 이야기해 주었죠.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가 알려준 방법대로 미궁으로 들어가 미노타우로스와 조우합니다. 그리고는 맨주먹으로 미노타우로스를 처리했죠. 별다른 무기가 없었던 테세우스에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미노타우로스를 처리한 테세우스는 자신과 함께 온 소녀, 소년들을 데리고 미궁을 빠져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아리아드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미궁을 빠져나온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와 함께 도망쳐 아테네로 향합니다. 그런데 참 하늘도 무심하시지. 사랑에 빠져 아버지도 배신했던 아리아드네의 사랑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해요. 아테네로 향하던 테세우스 일행은 잠시 낙소스에 들렀는데 이때 이들의 사랑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낙소스 섬에서의 사건은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가 존재해요. 어떤 이야기는 아리아드네가 잠든 사이에 테세우스가 그녀를 버리고 떠났다고 하고, 다른 이야기에서는 아리아드네가 배멀미가 심해 낙소스 섬에 잠시 머문 사이에 테세우스를 태우고 있던 배가 갑작스러운 경량으로 바다로 떠밀려 나갔고 이 때문에 둘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들의 결론은 모두 같아요. 결국 두 사람의 사랑이 여기에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건을 겪은 테세우스 일행은 다행히 아테네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검은 돛대를 흰 돛대로 바꿔달겠다고 약속한 테세우스가 이 아버지와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이게우스 왕은 검은 돛을 단 배를 발견하게 되었고 자신이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자책에 해안 절벽에서 바다로 몸을 던져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몸을 던진 바다를 이 아이게우스의 이름을 따서 에게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아버지의 죽음으로 왕이 된 테세우스는 현명한 왕이 되었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자신은 군림하는 왕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모든 사람이 평등한 민중의 정부를 구성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왕권을 포기하고 시민들이 모이고 투표할 수 있는 장소인 의회를 지었습니다. 이로써 아테네는 시민들이 스스로 통치하는 유일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역사적으로는 사실과 조금 거리가 있죠. 미노스 왕이 등장하는 청동기 시대의 아테네는 민주정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민주정은 이후 암흑시대를 거쳐 새롭게 형성된 폴리스의 아테네에서 발전한 정치 형태입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 페리클레스 시대에 이르러서야 최고 절정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민주정이 발달한 시기는 기원전 5세기쯤이 되고요. 시기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오늘은 아테네가 사랑한 영웅 테세우스에 관한 신화를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버튼 잊지 마시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여자였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